우리 모두 절친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계산서가 나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값 계산할 때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당신의 인생은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바뀝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 들리는 특정 말들이 어떻게 인간관계의 적신호가 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2세 박명자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했던 민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힘든 시기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취업, 이직, 연애, 이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고 계산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야, 우리 각자 먹은 것만 계산하자. 난 이것저것 안 시켰으니까.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번갈아 가며 식사비를 냈고 누가 조금 더 먹고 누가 덜 먹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그날은 제가 승진 소식을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사겠다고 한 것인데 민주의 반응은 마치 제가 무언가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저는 식사 자리에서 돈 계산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습니다. 돈 계산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친한 사이라도 밥값을 계산할 때 하는 특정 말들은 그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계산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경계해야 할 신호일까요?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통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난 이것만 시켰으니까 이것만 낼게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 각자 다르고 때로는 더치페이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식사를 할 때마다 수진이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 항상 난 이것만 시켰으니까 8,000원만 낼게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명품으로 가득했고 혼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진에게 우리와의 식사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이번에는 내가 사야지. 지난번에 내가 샀잖아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호혜적인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정확히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산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가 더 비싼 거 시켰네.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가끔은 누가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의 가치가 더 중요하죠. 제 직장 동료 중 현우라는 사람은 항상 회식 자리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고르고 내가 비싼 거 시켰네. 미안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는 항상 정확히 1일로 나누어 내기를 고집했죠. 처음에는 그저 장난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의 이런 행동 패턴이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쉬운 부분만 가져가려 하고 공로는 크게 인정받으려 했죠. 결국 그의 밥값 계산 방식은 그의 전반적인 인간관계 접근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그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매번 하면서도 다른 곳에는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윤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서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항상 나 돈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학생이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에도 이 패턴은 계속되었죠.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면 윤서는 항상 이번에 너가 좀 내줄래? 다음에 내가 꼭 살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은 어떻게 자주 다녀? 윤서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 근데 밥값 같은 건 내가 내줘도 되잖아. 우리 친구인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서에게 나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치 체계에서 나와의 식사는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돈 계산할 때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같이 매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내가 오늘 너 초대한 거니까 내가 낼게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지못해 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진정한 초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대를 나중에 되돌려 받기 위한 일종의 빚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전 직장 상사였던 정 부장님은 항상 팀원들에게 오늘은 내가 너희 초대한 거니까 내가 낼게 라고 말하며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나 너희한테 밥 살 때마다 얼마나 쓰는지 알아? 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리고 이후에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 요청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우리 친한 사이인데 뭘 그렇게 계산해 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종종 이런 말은 일방적인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항상 한쪽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 대학 시절 항상 제가 밥을 사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로서 챙겨주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당연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번엔 내가 살래? 라고 농담처럼 물었고 그 후배는 선배,
우리 친한 사이인데 뭘 그렇게 계산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실제로는 얼마나 불균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돈 계산에 관한 대화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호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돈 계산과 관련된 말들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차 주변 사람들의 패턴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 계산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영역에서도 주고받음의 균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우리 그냥 카드로 깔끔하게 각자 계산하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카드 결제는 편리하고 때로는 각자 계산이 합리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깔끔한 계산을 고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빚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였던 태연이는 어떤 모임에서든 우리 그냥 각자 계산하자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연이는 감정적인 교류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태연이는 항상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선을 그었죠. 그에게는 감정적 빚조차 지기 싫었던 겁니다. 8번째 신호는 이번에는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살게 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너그러워 보이지만 이런 말 뒤에는 종종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민석이는 대기업에 취직한 후 종종 친구들을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마다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으니까 내가 살게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차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민석이가 자신의 연봉이나 보너스를 자주 언급할 때마다 그의 너그러움이 실은 과시의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이번에 내가 내니까 다음에 내가 더 비싼 데서 사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호혜를 넘어 일종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마치 내가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계산한 후 다음에는 너희가 더 비싼 데서 사야 해 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지만 점차 이것이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계가 얼마로 측정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돈 계산에 관한 대화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깊은 심리적 패턴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말들이 단 한 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운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지민이는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항상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 넘게 만났는데도 항상 저만 계산했죠. 어느 날 저는 지민이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계산하는 것 같은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야? 지민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난 내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민에게 저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응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솔직한 대화입니다. 불편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정중하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라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다음에는 내가 사는 걸로 하자라고 명확하게 말해두는 것입니다. 제 직장 선배 중 한 명은 항상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다음에 너희가 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후배들이 계산하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살게라고 거절했습니다. 얼핏 보면 너그러워 보이지만 이런 행동은 사실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10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이렇게 비싼데 왜 왔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종종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가격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가치 체계에서 여러분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대학 시절, 제 생일에 친구들이 조금 특별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뻐했지만 한 친구는 계속해서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라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제 생일 선물을 사는 것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선물이 꼭 필요해? 라고 말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친구와의 관계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11번째 신호는 내가 계산할게. 카드 잔액이 부족하네라는 상황입니다. 가끔은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계산하려는 제스처만 취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항상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 내가 낼게라고 지갑을 꺼냈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카드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10번 이상 반복되자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제가 계산하고, 제가 베풀고, 제가 양보하는 관계 속에서 점차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우리 오늘 각자 먹은 것만 내자라고 하면서도 공유한 음식의 대부분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공정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 대학교 친구 중 서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서진이는 각자 먹은 것만 계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공유 음식을 시키자고 한 것도 서진이었고,
그 음식의 대부분을 먹은 것도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는 정확히 자신이 시킨 메인 메뉴만 내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서진이의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3번째 신호는 내가 살 테니까 다음에 꼭 기억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채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제 대학교 지도 교수님은 종종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내가 오늘 사니까 다음에 너희가 좋은 성과로 보답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격려의 말씀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사가 일종의 부채가 되어 우리에게 더 많은 연구 시간과 성과를 요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돈과 관련된 소소한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에서의 돈 계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내고 때로는 상대방이 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지나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제 절친한 친구 수아와의 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는데 돈 계산에 대해 한 번도 불편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내고 때로는 수아가 냅니다. 우리 둘 다 이번에는 내가 낼게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내겠다고 하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내겠다고 제안하죠. 이런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이용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돈 계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과의 식사에서는 가장 저렴한 것을 찾으면서도 다른 곳에는 돈을 아낌없이 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 체계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밥값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말들과 그 이면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균형한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소진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린다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투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연인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패턴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인생 철학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돈 계산할 때 나오는 말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잘 읽고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